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친정 식구들한테 얘기했는데도 풀리지 않는다. 내가 왜 여기 친정이랑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야 하는지, 번듯한 직장도 없으면서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신랑 나이 올해 38살, 왜 자기네 부모한테 쉬쉬거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떳떳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건 딱 하나 쓰러질까 봐서. 자기 아들 믿고 준 돈인데 그걸 노름에 날려 먹었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안 쓰러지겠는가. 자기네 부모한테 총 3,500만 원을 받았다. 저 인간이 일도 안 하고 갚아야 할 돈도 있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믿는 구석이라곤 시댁밖에 없어서 가서 얘기했다. 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빚도 좀 갚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내 아기 이제 2개월. 연애할 때부터 직장이 없었던 사람, 사랑했으니까 그냥 일해서 그 인간 빚도 갚고 내 생활도 했다. 이것저것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다. 총 3,500을 받아서 대출금 첫 달 내고 카드값 냈다. 그래봤자 그 돈 200만 원도 채 넘지 않는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그 돈이 없단다. 1,000만 원이. 그게 임신 8개월인가 그랬다. 일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아기 낳을 때 저양절개 할 수도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없단다. 돈이. 웰컴론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 100만 원 받았다. 근데 그 돈 하루 사이에 또 없단다. 방 한 칸짜리 살면서 2칸으로 옮겨야 하기에 엄마한테 돈을 받았다. 또 내가 거짓말을 했다. 2,000에 10만 원 방을 2,500에 10만 원이라고 했다. 집주인한테 방 나가면 500 주겠다고 하고 1,500만 원 먼저 줬다. 그럼 500은 자기가 들고 있어야지. 또 없단다. 전에 살던 방이 나가서 500을 받았다. 그 돈은 쓰지 말라고 했다. 병원비 한다고. 근데 그 돈 받아서 또 써버린 거다. 병원비 총 200만 원 나왔다. 그 돈이 부족했다. 시댁에서 태어나는 날 30만 원 주고 갔다. 그 돈 보태서 병원비 했다. 친정에서 산후조리 했다. 산후조리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있어야 가지. 하루 종일 눈물만 났다. 집구석에 있는 그 인간을 생각하니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했다. 자기 대출금 갚아야 할 날짜. 난 돈 구할 생각도 없었다. 누구한테 빌릴 것인가? 빌리면 그 돈은 또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빌리고 싶지 않았다. 헤어지고 싶었다.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 일 아니라고 빌릴 생각도 안 한다고. 만약 일한다면 빌려볼 수 있었던 문제. 근데 하는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사채업체에서 자기네 집에 찾아간다는 문자가 왔다. 말했더니 막 화를 낸다. 빌려볼 생각도 안 한다고 며칠 기다렸다.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아서 언니한테 얘기했다.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리고 며칠 뒤 카드값 내야 할 날짜. 어디서 돈이 나올 것인가? 동생한테 빌려달라고 했다. 50만 원 빌려줬다. 카드값이 부족했다. 자기 아는 형한테 40만 원 빌리고 내 아는 사람한테 30만 원 빌렸다. 대출금 50만 원, 카드값 70만 원 갚았다. 근데 분명 그랬다. 이 일만 해결하면 일하러 갈 거라고. 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한 달 됐다. 지난달 카드값은 내지도 못했다. 이번 달 빌린 돈이랑 카드값,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집구석에서 있는 저 인간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하루에도 12번은 내 마음을 삭힌다. 욱하는 마음이 언제 내가 폭발할지 모르겠다. 우리 동생이 일자리 알아봐줬다. 감삐동 너무 멀단다. 월급이 170만 원. 그 돈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에 꼬박꼬박 나오니까 나는 무조건이냐고 했다. 근데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무 멀고 길도 막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신다. 어이가 없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했다. 부산 가고 싶어도 자기네 엄마 무서워서 못 간단다. 난 우리 집 근처로 갈 거라고 했더니 하는 말. 우리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내 마음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데 왜 자기네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만약 그런 소리를 하면 따질 거다. 난 그 인간 엄마가 너무 싫다. 내 만나기 전에 빚졌는데 내 때문에 빚이 졌단다.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네. 우리 엄마 나 아프기 때문에 죄인인 양 그냥 대충 얘기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딸은 직장 생활했다고. 그 애가 뭐가 부족해서 빚을 졌겠냐. 나더러 그러더라. 오빠가 빚이 있다고.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러는데 내 몸 아프다고 아기 낳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우리 아기한테도 그 병이 갈까 봐서. 그래서 난 쳐다도 보기 싫다.
그 생각만 하면 열을 받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는 더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화도 하고 싶지 않다. 전화하면 좋게 라고 대답하든지 어머니세요 하면 왜? 라고 대답한다. 시발, 누군 전화하고 싶어서 하는 거 참 내 성격 많이 죽었다. 이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살겠는가. 믿는 구석이라곤 집주인밖에 없는데 집주인도 돈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단다. 내가 한 달 전부터 방 빼자고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던 인간이다. 일주일 뒤면 대출금, 카드값, 보험료, 월세 줄줄이 줄을 서고 있는데 대책도 없다. 난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는데 쳐다보고 있는 게 한심하다. 너무 헤어지고 싶다. 우리 아들 데리고 어떻게 혼자 살겠는가. 수십 번은 더 생각한다. 어떻게 할 건가. 혼자 살면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살 터라는 생각. 마음은 편할 터라는 생각. 이참에 이혼할까 생각도 한다. 아기 줘버리고 이혼해버릴까. 근데 난 그럴 수 없다. 우리 아들은 절대 버릴 수가 없다. 친구들이 신랑 뭐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노가다 한다고 말한다. 쪽팔린다. 나이 들어 결혼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우리 동생 신정에 있다가 우리 동생이 데려다 줬을 때 우리 엄마 나 돈 없다. 돈 준다고 했는데 됐다고 했다. 나 과자나 사 먹게 2만 원만 달라고 했다. 너 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 집에 쌀이 없어서 엄마한테 얘기했다. 쌀 사주더라. 우리 동생 나 불쌍한지 5만 원 주더라. 눈물이 났다. 너무 계속 눈물만 난다. 창원에 1년 살면서 시내 한번 나간 적 없고요. 앞 시장이랑 집에만 있었다. 난 능력이 없어서 이래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 헤어지고 싶은데 그럼 이것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숨이 탁탁 막혀온다. 가슴이 답답하다. 너무 괴롭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병원도 가야 하고 아기 병원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 없어서 내 사고 싶은 거 안 사본 지 1년이 넘었다. 난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적이 없다.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 엄마가 돈 준다고 했는데도 난 무조건 싫었다. 친정 믿을까봐. 돈 없으면 친정에서 줄 거라는 생각할까봐. 일하고 싶지도 않다. 나 일하면 집에 있을까봐. 난 절대 저 인간이랑 사는 동안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우리 언니 말이 생각나네. 네 돈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겠다고. 그때는 몰랐다. 근데 이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험 그것도 해지해야 할 것 같다. 돈이 없어서. 난 몸이 아파서 이제 보험도 넣을 수가 없다. 우리 아들 보험 못 넣겠다. 이제 돈이 없어서 저 인간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술 처마신다. 어제 성질나서 지랄을 했다. 말도 하기 싫다. 저 인간 때문에 늘어나는 담배 피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계속 생각난다.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술도 마셔봐야겠다. 어떤 기분인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그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눈물이 난다. 추가해봅니다. 남편이란 놈 일하러 안 가는 것 빼곤 다 잘해줍니다. 아기 우유도 먹이고 설거지며 집안 살림을 다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아이 때문입니다. 이혼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이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맨날 자기만 믿어라. 좀만 기다려봐라. 저요? 니랑은 못 살겠다.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랑 나랑 가출할 수도 있다. 도망갈 거라고 친정에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혼이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요. 깊이 생각하려고요. 저 임신 9개월 동안 일했고요. 근데 하는 말, 내 일하면서 자기한테 준 돈이냐고. 니랑 못 살겠으니까 나도 내 아들이랑 살아야 하니까 방 빼서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니 못 준다고 하더군요. 살면서 자기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 밥이나 차려줘 봤냐고. 부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나는 생활했었거든요. 무거운 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었으니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해봐요. 내가 맨날 돈 붙이라고 했을 텐데 뭐 먹고 싶다고. 그런 거 우리 엄마가 다 사줬어요. 이제는 생각하고 말고 없을 것 같아요.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창피해서 그런 걸까요? 이혼하면 친정에서 살아야 하니까.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우리 아들만큼은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말이죠. 계속 답답합니다. 인혁의 생각. 저런 남편들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카드 값이며 대출금이며 걱정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놀기만 하는 남편. 뭐 부모님이 해주겠지, 아내가 일하겠지 라고 그냥 놔두는 거죠. 일 안 하는 거 빼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일도 안 하면서 다른 것까지 못 해주면 그냥 이혼이죠.
이혼 안 해주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잘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심각한 건 돈이 없다인데 남편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놔주세요. 붙잡지 마시고요. 이혼하고 싶다는 표현인데 왜 계속 찾고 계시나요? 이혼하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벌 것은 세상에 많아요. 돈 벌 수 있는 것 먼저 찾아보세요. 꾸준히 하면 재택으로도 벌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먼저 벌고 어느 정도 벌면 바로 이혼하세요. 양육권도 아내분이 가져갈 테니까요. 냉정해지세요. 한 번의 선택이 지금 요 지경까지 왔는데 두 번째 선택은 잘하셔야 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내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인혁이었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도